투자는 결국 세 가지 질문이라니까요.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 기술적 지표 피라미드 소스이겠죠? 피라미드 트레이딩의 대가, 전설적인 트레이더 중에 한 명, 제럴드 로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언제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럴드 로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투자는 결국 세 가지 질문이라니까요. 투자는 어떤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이냐, 이거라니까요. 제럴드 로브 같은 경우는 어떤 주식을 사라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주도주를 사라 했어요. 주도주. 거래소에 상장된 거래량이 많은 주식을 사라. 이 얘기는 앞서 이제 좀 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트레이딩에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사느냐는 상승할 때, 추세를 탈 때 사는 거예요. 제럴드 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를 알려면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죠. 시장의 흐름. 이게 상승 추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결국은 그 당시에는 시세표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제럴드 로브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지금처럼 기술적 분석의 지표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분들은 그날그날의 오르내리는 주가를 보고 시세를 보고 얘가 상승세인지 아닌지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그런 시세를 보고 시장이 강력하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오르는 주도주 가운데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본인은 산다. 지금 투자자들은 언제 매수하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만 봐도 단기, 중기, 장기 추세선을 통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이나 시장의 추세를 볼 때는 주봉을 통해서 주봉의 이동평균선, 주봉의 대략 한 21선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어쨌든 뭘로 보던 간에 이동평균선이나 또 많은 기술적 분석 펴는 게 일목균형표도 많이 보십니다. 일목균형표는 구름대를 통해서 구름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를 얘기하고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현재의 우리들은 수많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추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세를 타는 종목을 사들어가면서 역시나 이 피라미딩 매수 기법을 썼어요. 제럴드 로브도. 제시 리버모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피라미딩 매수 기법은 처음에 사서 주가가 오르면 파는 게 아니라 오르면 더 사는 거죠. 그리고 더 오르면 더 사는 거죠. 소위 점점점 매수 단가를 이제 올려가는 건데요. 제럴드 로브는 이런 피라미딩 기법을 자신은 스텝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피라미딩 기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영리한 트레이더는 신고가를 경신할 때마다 피라미딩 기법으로 매수 단가를 높인다. 무지한 투자자는 물타기로 평균 단가를 떨어뜨린다. 물타기는 뭐예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떨어지니까 더 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려는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다는 건 내 예측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틀리면 인정하고 자르고 나와야죠.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 근데 거기다가 더 매수 단가를 낮춘다고 물타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갈 때 이렇게 스텝 시스템 혹은 피라미딩 매수 기법으로 더 사면서 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럴드 로브도 추세가 있는 주식을 피라미딩 기법으로 사서 모아가는 전략을 썼다. 언제 매도할 거냐? 제럴드 로브가 말하는 매도의 원칙. 첫 번째, 언제 매도해야지 여러분?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 예상과 달리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라. 내 투자 인생을 통해서 발견한 확실한 원칙은 뭐다? 손절매. 손절매. 쉽지 않은데요. 손절매라는 거예요. 그럼 손절매 원칙은 제럴드 로브는 고가주의 경우는 위에서 한 10% 정도 빠지면 판다. 그리고 저가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저가주는 위에서 20% 정도 될 때 판다. 두 번째로
언제 주식을 매도하느냐? 핵심 요인, 핵심 변수가 변화할 때, 판이 바뀌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자, 조선주가 엄청난 수주 물량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배들을 건조하고 물량을 막 내기 시작해서 조선주를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만약에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든지 항공 운임의 값이 엄청나게 싸졌다든지 그런 핵심적인 변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주식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시장 전체가 약세장이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할 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핵심적인 요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요. 어쨌든 살 때, 매수할 때의 핵심 변수가 변화하면 팔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상승세가 멈추었을 때, 추세를 사는 거잖아요, 트레이드들은, 그죠? 주식을 매도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점은 상승세가 멈췄을 때다. 그 다음은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다. 상승으로 가다가 주식이 이게 조정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항상 직선으로 안 가고 곡선으로 간다니까요. 이 정도의 조정인지 이만큼의 하락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고점에서 대략 한 10% 정도, 고점에서 10% 정도가 하락하게 되면 추세가 보통 깨졌다고 봐요. 이것도 기계적으로 10%를 잡지 않고 저 같으면 아까 얘기한 주봉의 21선의 흐름들을 타고 깨졌다든지, 또 이런 지표를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부표에서 채널 지표를 통해서 중요한 이런 그 지수대를, 이런 추세대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버티고 올라오면 살아있다, 깨면 매도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럴드 로브가 얘기하는 어떤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냐, 어떤 주식을 사느냐? 주도주를 산다. 거래만은 주도주를 산다. 언제 사느냐? 주식이 올라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피라미드 기법으로 계속 올려가면서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충분히 담는다. 언제 파느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주가가 떨어질 때 손절한다. 핵심 변수가 바뀌었다, 핵심 요인이. 혹은 상승세가 멈췄다. 그러면 파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가서 수익을 내야 우리가 몇 번의 손절매를 거쳐서 잘라냈던 이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실전은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해보기도 하지만 제럴드 로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전은 물론 어렵다. 이 투자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직접 해보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 투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전략을 얘기하는 트레이딩의 대가 제럴드 로브의 이야기를 오늘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